공차 해석 3주차 1교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조금 복습을 하죠. 치수공차에서 우리가 지정공차라고 우리가 배웠잖아요. 지정공차. 지정공차는 이 기준 치수 다음에 치수공차가 붙어 있는 것들이에요. 이게 지정공차죠. 지정공차. 그죠? 그래서 지정공차는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지정공차는 공차 한계가 명확하다 그랬죠. 그래서 100만 분의 1mm가 벗어나도 불합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정공차는 명확하게 상한 하한이 정리가 되어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일반 공차가 있어요. 기준 치수만 딱 적어주잖아요. 너미널 사이즈만 딱 표현하는 거예요. 이때는 공차가 도면에 표기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50이라든지 파이 10이라든지 16이라든지 공차를 표현 안 됐어요. 얘들은 공차가 없는 게 아니에요. 일반 공차를 적용하는 거예요. 일반 공차. 일반 공차는 일괄적으로 등급에 따라서 크기에 따라서 공차가 정해져 있어요. 어디에가? 우리 ISO에. ISO 이퀄 KS니까 이게 다 정해져 있는 거예요. 이걸 가져다 쓰는 거예요. 등급에 따라서. 나중에 배우겠죠. 뭐 F등급, M등급, C등급, V등급 이런 등급이 있기 때문에 도면을 보고 이제 갖다 쓰면 되는 거죠. 일반 공차는 다 별도로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기준 치수. 공차가 0이에요. 공차가 0. 좀 이상하죠? 공차가 0이라니까. 그래서 여기 지금 사각형하는 치수를 넣었잖아요. 35, 100, 30, 70. 이런 치수들은 어때요? 공차가 없잖아요. 공차가 0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표 위치만 정해주는 거예요. 목표 위치만. 그래서 기준 치수는 공차가 0이 되기 때문에 공차가 없다는 얘기죠. 목표 위치만 정해주는 거예요. 그죠? 목표 위치만. 그러니까 어디다 구멍을 뚫을 것인지 목표 위치만 정해주는 거예요. 목표 위치만. 그 다음 목표 자세도 또 각도가 되겠죠. 목표 자세. 그죠? 목표 위치나 목표 자세를 설정해 줄 때 공차가 없는 기준 치수를 써먹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기준 치수의 용도는 어떤 목표의 위치와 자세를 표현하는데, 우리 이제 ISO에서는 TED라 그래요. TED. TED. TED가 여기 이제 앞에 나와 있죠. Theoretical Exact Dimension. TED라 그래요. 앞머리 글자 따가지고 T자, E자, D자를 따가지고 TED. 그러니까 TED 하면은, 기준 치수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미국 애들은 그냥 기준 치수라 그래요. Basic Dimension에서 기준 치수라고 그래요. 이게 더 간단하죠. 앞으로 이제 기준 치수라고 얘기하겠습니다. 근데 ISO에서는 일단 이론상 정확한 치수라고 그래요. 이론상 정확한 치수. 그 다음에 ASM에서는 기준 치수. 기준 치수가 좀 간단하죠. 자, 기준 치수 용도가 뭐가 있느냐. 몇 가지 좀 정리를 해서 가장 많이 쓰는 거. 위치. 이 구멍을 뚫는데, 그죠? X, Y 방향은 20, 35. 그러니까 55가 되겠죠. 목표 위치를 한 점을 딱 정해주는 거예요. 한 점을. X는 여기 25 위치. 목표 위치만 딱 정해주는 거예요. 그 목표 위치에다 이제 공차를 주게 되는 거죠. 여기 윤곽도가 있는데, 윤곽도도 마찬가지. 배울 거니까 개념만 좀 정리하세요. 이 면을 정밀하게 가공하려고 그러는데, 목표 위치를 주는 거예요. 60의 위치를 딱 주고, 거기다가 공차폭을 딱 주면 되겠죠. 이 안에 면이 들어오도록, 표면이 들어오도록 가공하시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자세. 이 경사면을 가공하려고 하는데, 이제 목표 각도가 45도예요. 45도. 그래서 공차를 줘야 될 거 아니야? 폭 0,15. 일단 목표 자세나 목표 위치를 설정하는데 기준 치수를 사용한다. 여기 보시면은 구멍을 6개를 뚫었는데 6개 목표 위치가 있어요. 목표 위치. 이렇게 목표 위치. 그걸 알려주려면 어때? 공차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파이 56. 사각형 하나 들어가 있잖아요. 각도는, 구멍 간의 각도는 60도. 이것도 사각형 하나 들어가 있잖아요. 60도. 공차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 점, 목표 위치에 한 점만 정의돼 주는 거예요. 공차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여기다가 이제 공차를 주는 거예요. 그 목표 위치에다가. 허용 공차를 주게 되는 거죠. 이것이 기하 공차의 기본 패턴이에요. 패턴. 이렇게 주면 어떻겠어요? 명확하게 도면을 해석할 수가 있는 거예요. 누가 하더라도. 그죠? 그래서 기준 치수는 목표 영역에 자세와 목표 위치를 설정하는 거죠. 공차 영역의 자세와 목표 위치를 설정한다. 그 다음에 이제 전부 기준 치수를 주고 싶어. 전부 다. 그거 어때요? 사각형을 다 쓸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이럴 때는 어떻게 한 줄 딱 그어주면 돼요. 공차가 없는 치수는 기준이다. 이렇게 표기해주면 되는 거예요. 또. 그 다음 네 번째는 참고치수라는 게 있어요. 참고치수. 참고치수는 정보 목적으로만 쓰는 거지 뭐 검사에 사용되는 건 아닙니다. 어떻게 쓰느냐? 가로 안에 집어넣자. 가로 안에.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약속입니다, 이게. 가로 안에. 그러니까 참고로 보란 얘기예요. 없어도 관계가 없습니다. 측정 목적으로 안 쓴다는 얘기죠. 자, 기존에 이제 우리가 치수를 나타낼 때 길이 치수, 위치 치수, 각도 치수 이렇게 구분했어요. 길이 치수는 크기를 나타내는 거죠. 크기. 크기를 나타내는 거예요. 크기. 길이 치수는 크기를 나타내고 여기 1번이 대상이 되겠죠. 크기를 나타내는 거죠. 크기. 1번. 크기를 나타내는 거죠. 우리 수박 같은 거 크기 나타내잖아요. 작은 수박, 큰 수박. 이 크기를 나타내는 거예요. 크기. 그 다음 위치 치수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위치는 홈이 어디에 뚫려있는 위치죠. 2번. 구멍이 어디에 뚫려있냐. 2번. 구멍과 구멍 간의 또 위치. 이것들이 위치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각도 치수. 이렇게 구분했는데 이제는 이런 식으로 구분해요. 어떻게 구분하느냐. 길이 치수를 크기를 나타내는 사이즈형체의 크기, 길이 사이즈라 그러죠. 이럴 때만 사이즈 공차, 즉 플러스 마이너스 공차를 쓸 수가 있고 그 나머지는 어떻게 전부 기하 공차를 쓰는 방식으로 설계를 해야 된다. 여기 보시면은 사이즈 형체를 나타내는 크기를 나타내는 건 전부 플러스 마이너스 공차가 들어갔어요. 옮겨버릴까요? 들어가 있잖아요.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공차가 들어간 것은 전부 크기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 외에는 어떻게 되나요? 그 외에는 전부 목표 위치만 딱 정해주고, 목표 위치만, 구멍의 목표 위치만. 목표 위치만 정해주고, 거기다 공차를 주는 방식이에요. 크기를 나타낼 때만 플러스 마이너스 사이즈 공차를 쓰자. 그래야 도면이 명확해진다. 그 외에는 전부 기하 공차를 쓰는 게 기본입니다. 자, 그러면 사이즈 정체를 좀 알아야 됩니다. 사이즈 정체. 즉, 플러스 마이너스 공차를 쓸 수 있는 거. 플러스 마이너스 공차를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거. 이게 사이즈 정체란 말이에요. 크기를 나타내니까 홈의 크기, 이 바깥쪽 형상의 크기, 바깥쪽 형상의 크기, 구멍의 크기. 이건 좀 플러스 마이너스 공차, 이 외부 형상의 크기, 예측 형상의 크기. 저 플러스 마이너스 공차가 가능해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홈 중심까지 거리, 구멍 중심까지 거리. 이것도 구멍 중심까지 거리, 구멍과 구멍 간의 거리. 이거는 플러스 마이너스 공차를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많은 문제가 나타나요. 뒤에 이제 보실 겁니다. 이건 잘못 지시한 공차가 되는 거예요. 앞으로 이렇게 설계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여기도 보시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공차는 전부 크기잖아요. 크기를 나타내는 사용하고 위치에 대해서는 플러스 마이너스 공차가 들어가면 잘못된 거다. 이것도 위치죠. 위치에 대해서는 플러스 마이너스 공차를 써서는 안 된다, 이제. 여기도 목표 위치가 30, 30이 나와 있는데 또 면에서 거리는 플러스 마이너스 썼잖아요. 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겠어요? 여기 위치가 사각형 위치로 나오잖아요. 위치 영역이. 그러니까 위치 거리에 대해서는 플러스 마이너스 공차를 더 이상 사용해서는 안 된다. 어디를 근거로? 이거는 ISO나 ASM이 똑같습니다. ISO나 ASM이나 둘 다 똑같아요. 둘 다. 그러니까 글로벌 표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이즈 형체만 플러스 마이너스 공차로 지시하고 그 나머지는 전부 기하 공차를 사용하는 것이 이제 원칙이 된 거예요. 원칙. 자, 사이즈 형체가 뭐냐 알아야 되겠죠? 각 두 종류만 알면 돼요. 원통하고 사각 형체, 폭 형체가 되겠죠. 폭 형체라면 서로 마주보고 있는 평행 형체가 되겠죠. 그러니까 좀 간단히 해서 사각 형체 또는 폭 형체라고 앞으로 얘기할 겁니다. 원통과 폭 형체밖에 없어요. 여기 보시면은 원통은 뭐가 있겠어요? 원통 구멍이나 샤프트 축이 되겠죠? 이거밖에 없잖아요. 원통. 여기는 플러스 마이너스 공차가 들어가는 거예요. 두 번째 사각형체. 사각형체는 뭐가 있겠어요? 사각형체 한번 볼까요? 이렇게 돌출부가 있는 거. 이게 사각형체죠. 사각형체. 또 이렇게 이런 부위.
이렇게 해서 사이즈 형체의 사각형체는 이렇게 돌출부가 있는 사각형체, 그죠? 또는 이 홈, 슬롯이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 이 중심 평면을 갖잖아요. 중심 평면. 그러니까 중심 평면을 가지는 형체로 생각하셔도 됩니다. 이건 크기를 갖잖아요. 여기는 플러스 마이너스 공차가 가능한 거예요. 여기도 크기를 갖잖아요. 플러스 마이너스 공차가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이즈 형체라고 하면은 사이즈 형체. 좀 정확하게 좀 정의를 내리면 되겠죠. 사이즈 형체다. 플러스 마이너스 공차가 가능한 경우가 사이즈 형체만 사실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크기를 갖는 거. 그래서 첫 번째는 원통, 구멍과 샤프트, 축이죠. 두 번째는 사각형체. 사각형체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돌출부가 있는 이런 형체하고 이런 슬롯, 홈 이런 부분이 이 크기, 여기도 이 크기. 여기에 플러스 마이너스 공차가 가능하다. 플러스 마이너스 공차가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 나머지는 어떻게 되겠어요? 나머지는 전부 기하공차를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기하공차. 자, 그러면은 이제 각도의 사이즈 형체가 있긴 한데 이건 ASM에서는 따지지 않기 때문에 참고로 보시고, 자, 그림을 보시면은 여기는 지금 마주보는 두 평면이 있잖아요. 마주보는 두 평면. 이게 사이즈 형체예요. 오케이. 근데 여기는 어떻게? 마주보는 평면이 없잖아요. 저는 같은 방향으로 보잖아요. 이건 사이즈 형체가 아니에요. 또 마주보고는 있지만은 반대편에 면이 없잖아요. 또 사이즈 형체가 아니에요. 이걸 마주보고는 있지만은 한 면은 크고 한 면은 작잖아요. 이거는 준 사이즈 형체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준 사이즈 형체. 준 사이즈 형체 개념으로 보시면 되고, 얘는 완전한 사이즈 형체죠. 그래서 완전한 사이즈 형체. 그 다음 여기도 같은 방향으로 보기 때문에 사이즈 형체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건 면에 뭐 아무것도 없잖아요. 반대편에 사이즈 형체가 아니고, 이것도 사이즈 형체가 아니죠. 반대편에 아무 면이 없잖아요. 사이즈 형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영표 해놓은 거, 사이즈 형체만 플러스 마이너스 공차가 가능하고 사이즈 형체가 아닌 경우는 플러스 마이너스 공차를 쓰면 안 됩니다.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게 마주보는 면을 가진 게 아니잖아요. 같은 방향으로 보잖아요. 이게 사이즈 형체가 아니에요. 얘도 마찬가지로 마주보는 면이 하나도 없잖아요. 사이즈 형체가 아니에요. 얘는 지금 어때요? 얘 같은 경우는 지금 A 플러스 마이너스 공차가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는 준 사이즈 형체로 보시면 돼요. 준 사이즈 형체. 얘는 반대편은 없잖아요. 사이즈 형체가 아니에요.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공차를 적용해서는 안 된다, 이제. 이거는 마주보는 면이 어때요? 하나는 작고 하나는 길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준 사이즈 형체. 이것도 한 면은 길고 한 면은 짧잖아요. 마주보는 면에서 준 사이즈 형체로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C번 같은 경우는 어떻게? 이건 전부 사이즈 형체가 전혀 아니에요. 위치. 그죠? 그 다음 D번도 위치에 가는 게 되겠습니다. 위치. 자, 얘는 이제 원통 사이즈 형체. 플러스 마이너스 공차 얼마든지 가능한 거예요. 구멍이나 샤프트. 그 다음에 이제 이 여러 개 구멍이 뚫린 거, 그 지름에 가는 것도 플러스 마이너스 공차를 쓰시면 안 돼요. 이제.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기하 공차를 적용해야 되겠죠. 뒤에 배우게 되니까 참고로 보세요. 이 구멍에 피치원의 지름도 공차가 없잖아요. 사각형 하나 집어넣었잖아요. 사각형 안에. 그 다음에 두 구멍의 관계도 각도를 어떻게 사각형 하나 집어넣었잖아요. 공차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 점의 위치만, 구멍의 위치만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공차는 어떻게 돼? 공차가 없으면 안 되겠죠? 거기다 공차의 크기를 주는 거예요. 공차의 크기를 주게 되는 거죠. 자, 이것도 참고로 좀 알아두는 게 좋습니다. 치수의 직렬 치수와 병렬 치수, 누진 치수를 좀 알아두셔야 돼요. 직렬 치수란 게 뭐냐? 우리 전구 같은 거 직렬 연결, 병렬 연결 있었잖아요. 그 개념은 같은 거예요. 직렬은 한 축에다가 한 치수선에다가 치수를 전부 집어넣는 거죠.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공차가 있으니까 공차가 누적이 되는 거예요. 공차가 누적이 돼서 두 번째 구멍, 세 번째 구멍, 공차 영역이 이렇게 달라져요. 공차에 누적이 생기죠. 두 번째 병렬 치수, 한 면의 치수가 다 나가는 거죠. 또 공차를 플러스 마이너스 다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차의 크기는 변하지 않겠죠. 누적이 안 생기죠. 그다음 각도도 이렇게 우리가 병렬 치수 방식으로 표기할 수가 있어요. 각도도. 그 다음 이제 기하공차가 들어가면 어때요? 목표 위치만 주는 거죠. 이것도 직렬 방식으로 표현도 가능한데
또 병렬 방식도 가능해요. 직렬 방식이나 병렬 방식이나 기하 공차에서는 똑같아요. 왜? 공차가 0이니까. 동일하면 되겠죠. 설계자는 이제 선택해서 공간 같은 걸 보면서 이제 설계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병렬, 기하 공차에서 병렬 치수 방식을 간단히 표기하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치수의 시작점 기호를 하나 딱 표현하고, 항상 원으로 표기합니다. 치수의, 이 라인의 치수의 모든 시작점이 여기서부터 치수는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쪽 화살표를 써요. 그 다음에 어때요? 공차가 0인 기준 치수를 쓰는 거예요. 기하 공차, 목표 위치 한 점으로 나오는 거죠. 한 점으로. 목표 위치가. 그러니까 여기서 구멍의 위치는 전부 목표 위치만 주잖아요. 목표 위치만. 그리고 치수의 시작점은 여기다. 이렇게 해서 모든 치수는 여기서부터 20, 여기서부터 50, 여기서부터 80 이런 식으로 치수의 시작점 기호를 둔다. 이것도 잘 알아두세요. 그 다음 누진 치수는 많이 써먹습니다. 요즘에 이제 치수의 시작점 기호를 하나 두고 어때요? 한쪽 화살표를 쓰는 거예요. 한쪽 화살표. 여기도 마찬가지로 치수를 이렇게 쓰면 간편하게 표현할 수 있죠. 누진 치수 방식으로. 여기도 누진 치수 방식으로 치수의 시작점을 하고 표기하고 간단하게 좌표값을 집어넣을 수가 있다. 또 아니면 이렇게 좌표값을 표로 태블릿으로 표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쭉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각도의 누진 치수를 기입하면 어때요? 이것도 R로 하나만 다 기입하고 치수의 시작점, 누진 치수를 표기하는 치수의 시작점, 기점 기호라 그래요. 시작점 기호, 그리고 한쪽 화살표, 각도. 모든 각도의 시작은 어때요? 여기서부터예요. 여기서부터. 치수나 각도의 시작점을 표현하는 그 표현은 원으로 하나 걸으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반지름도 어떻게 해요? 치수의 시작점 기호를, 반지름의 시작점 기호를 하나 딱 표기하고 한쪽 화살표를 쓰는 거예요. 녀석에서. 도면이 간편해지죠. 파이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표시할 수도 있다. 누진 치수 기입이 되겠죠. 근데 종례는 무조건 위치건 크기건 전부 플러스 마이너스를 많이 표현했잖아요. 이렇게 지금 설계하는 사람도 사실 많아요. 이렇게 하면 나중에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설계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설계는 어떻게 되겠어요? 크기를 사이즈 형체에만 플러스 마이너스 공차를 적용하고 그 애는 전부 어때요? 기하 공차를 쓰다고 하죠. 기하 공차. 그래야 도면이 명확해지는 겁니다. 여기도 보시면 전부 플러스 마이너스 공차. 뭐 위치건 크기건 이렇게 해서 대부분 설계를 지금도 많이 하는 거예요. 세월이 많이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그죠? 그래서 문제들이 많이 발생한다. 쭉 보시고.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치수 지상의 문제사항들이 엄청 많아요. 문제가.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공차 방식은 부품의 그 치수 정의를 단순화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설명이 빠져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어떻게 그걸 나중에 문제가 많이 생기면은 돈 들여서 이제 뭐 부품을 수정한다든지 새로 만든다든지 그러니까 실제로 비용을 많이 증가시키는 거죠. 그 다음 또 플러스 마이너스 치수 공차는 지시반구 부품 검사 시에 여러 가지 중요 정보들이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검사자가 어떻게 하겠어요? 검사자는 자기 생각대로 하게 되는 거예요. 왜? 설계자가 명확하게 정의를 안 해놨기 때문에. 각자 알아서 하는 거예요. 각자 알아서. 그러니까 문제가 많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치수 공차의 주요 문제점을 정리한 6가지 정도? 여기 보시면 6가지 정도 있죠. 이게 undefined, no indication, secure, accuracy, fixed, exact 해서 앞머리 글자를 따면 unsafe, 안전하지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가 엄청 많은 거예요. 간단한 문제가 아니고. 자, 첫 번째. 측정 기준 설정에 정의가 없어요. 우리가 구멍을 뚫어드릴 좌표값을 플러스 마이너스를 줬잖아요. 줬으면은 측정할 때는 어떻게 이 직각으로 좌표를 잡아 측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어디를 기준으로 해야 되는지가 없어요. 만약에 이면을 기준으로 하겠다. 그럼 측정값이 이렇게 나오겠죠. 또 이면을 빨간색 부분 기준으로 이렇게 하겠다. 측정값이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는 합격, 어떤 경우는 불합격이 되는 거예요. 생산자 입장에는 어떻게 했어요?
불합격되는 건 빼고 합격되는 쪽으로 선호하겠죠. 도면에 그런 어떤 지상이 전혀 없기 때문에 뭐 설계자 의도는 알아서 하시오 이런 개념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어요? 여기 보시면은 좋은 부품이 거부되거나 불합격을 한다는 얘기죠. 그보다 최악은 나쁜 부품이 좋은 부품으로 통과할 수가 있는 거예요. 최악이죠, 최악. 그렇죠?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공차 방식에서는 이러한 정보들을 어떻게 검사에게 전달하려면 추가로 메모, 주기란을 써야 되겠죠. 그래야 가능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측정 원점 표시가 없어요. 어디서 치수를 시작할 것인지 표시가 없어요. 지금 20 플러스 마이너스 0,2가 있죠. 근데 이 면을, 바깥쪽 면을 기준해야 되나? 아니면 평균 면을 기준해야 되나? 아니면 가장 가까운 점으로 해서 측정해야 되나? 이런 기준이 없는 거예요. 어느 표준에도 없어요. 어떤 표준에도 다르지 않기 때문에 어느 게 올바른지 확인할 방법도 없어요. 확인할 방법도. 그러니까 문제죠. 또 구멍 중심을 결정할 때도 최대 내제번의 중심을 가져갈 것인지 평균은 최소 제곱원의 중심을 가져갈 것인지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설계를 하면 앞으로는 안 되는 거죠, 이제. 쭉 보시고 단차 20 플러스 마이너스 0,1 이 지수도 가능하고 이 지수도 측정을 했어요. 이런 지수들 전부 측정값이 가능한 거예요. 어느 걸로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정해진 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이 단차도 마찬가지죠. 경우의 수가 엄청 많죠. 이런 측정값이 다양하게 나올 수 있어요. 어떤 측정값도 도면 해석대로면 다 만족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기능하고 따지면 문제가 많이 생길 수가 있겠죠. 그냥 보시더라도 원통의 단차 이것도 가능하고 이것도 측정값으로 가능한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도면이 모호해지잖아요. 그 다음에 구멍까지 단면에서 거리 구멍이 3개가 있는데 이렇게 다양하게 치수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또 하나 이제 좀 복잡을 그려놨는데 여기도 지금 플러스 마이너스 공차가 가능한 것은 이 빨간색 구멍의 크기 그 다음에 이 사이즈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전부 어떻습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공차가 아니라 기형자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그 문제가 상당히 많이 발생하겠죠. 여기 보세요. 이 단차를 이게 전부 가능한 거예요. 도면의 해석대로라면. 그죠? 도면의 해석대로라면 이 치수, 이 치수 전부 가능한 거예요. 어느 걸로 해야 되겠습니까? 생산자 입장이라면 유리한 쪽. 이 중에서 치수 공차를 들어가는 걸 골라서 써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많이 생기는 겁니다. 구멍 간의 거리도 어때요? 얘도 가능하고, 얘도 가능하고, 얘도 가능해요. 왜? 정해질 룰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석이 다양하게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설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 국제적으로 통용이 안 되는 거죠. 이것도 한번 보세요. 사이즈 정치가 아니에요. 반대편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렇게 쓰면 어떻게? 측정값이 A2도 가능하고 A3도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해석이 모호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런 것을 윤곽도 공차로 주게 된다면 명확해져요. 기준면을 하나 탁 주고, 이거 이제 개념만 파악해서 뒤에 할 거니까. 목표 위치 100이에요. 딱 100에 대해서 공차를 주는 거예요. 얼마 폭안에 표면 요소가 다 들어오도록 하시오. 이러면 도면이 명확해져서 전 세계 어느 나라, 어느 회사에 도면을 던져주더라도 합격된 제품은 설계자가 요구하는 그 사항을 만족하게 되는 겁니다. 면에서 구멍까지 거리. 이런 식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공차를 주게 되면 어떻게 해? 측정값이 이렇게 다양하게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모호해지잖아요. 어느 값도 도면 해석대로 하면 다 만족되는 거예요. 쭉 보시고 이런 것들을 이제 제대로 하려면 어떻게 해요? 기준을 명확하게 설정해주고 그 다음에 구멍까지 거주는 공차가 없는 어떻게 목표 위치값, 즉 기준 치수 주게 되는 거예요. 얘도 마찬가지죠. 쭉 한번 참고로 보세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플러스 마이너스 공차가 먹힐 수 있는 것은 크기를 나타내는 것밖에 없잖아요. 크기를 나타내니까 준 사이즈 정치까지 포함하면은 그 다음에 이 치수, 그 다음에 구멍지름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 나머지는 전부 어떻게 플러스 마이너스 공차를 써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제대로 설계한다면 이렇게 되게 되겠죠. 크기를 나타내는 것만 플러스 마이너스 공차가 들어가는 거예요. 크기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 나머지는 전부 어떻게 목표 위치만 나타내는 목표 위치만 주고 전부 기하 공차로 지시하는 게 이게 도면 설계 이제 제대로 된 설계 글로벌 표준을 반영한 도면 설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도면을 우리가 이제 제대로 그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해석도 제대로 해야 되겠죠. 공차 해석 시간에는 그리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리는 것도 좀 살펴보면 알 수 있겠죠. 해석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그쪽을 이제 중점적으로 하게 됩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각도가 60도 플러스 마이너스 30분이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가 교점이에요. 여기 시작점으로 각도가 형성되는데 이걸 어떻게 잡냐 이거죠. 그죠? 만약에 이 X축도 하나 결정하고 Y축도 결정해야 되잖아요. 이 결정하는데 경우의 수가 엄청 많은 거예요. 체크해 볼까요? 자, X축을 결정하는데 이면과 이면을 이용해서도 결정할 수가 있어요. 하나 있죠. 또 두 구멍의 중심을 이용해서도 결정할 수 있어요. 두 개가 있잖아요. Y축을 결정할 때도 경우의 수가 많이 나와요. 파란 색깔 할까요? Y축을 결정하는데 이면과 이면을 이용해서 결정할 수 있어요. 세 번째 또 나오잖아요. 첫 번째라 그러죠. 그 다음에 이면과 이면을 이용해서도 결정할 수가 있어요. 두 번째 Y축에 대해서 Y. 두 구멍을 가지고도 결정할 수가 있어요. 두 구멍. 세 번째 경우의 수가 한 5개 정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측정 결과가 어느 부위를 가지고 정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 문제가 많죠. 근데 이걸 기하공차로 바꿔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설계를 바꿔주게 되면은 명확하게 나오잖아요. 자, BC, 그 다음에 A 정면 잡고 D 잡고, D는 중심 평면이에요. 그렇게 해서 목표 위치가 한 점으로 딱 정해지는 거예요. 한 점으로 목표 위치. 거기다 공차를 주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명확한 해석이 되는 겁니다. 명확한 해석. 쭉 참고를 한번 보시고요. 그다음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반대편에 면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이 정체가 아니에요. 아닌데 플러스 마이너스 공차를 줬어요. 주게 되면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겠어요. 자, 짧은 쪽 면을 내가 기준을 했다. 짧은 쪽 면을 기준을 했다. 거기 브라켓 벗어나잖아요. 공차경이. 그 다음 넓은 쪽 면을 기준했다. 공차경이 안 들어와요. 표면이. 그래서 어느 면을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값이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가 값을 정한다면 기준면을 하나 딱 주고 목표 위치 값을 공차가 없는 지수를 주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다 공차를 주는 거예요. 그럼 목표 위치가 딱 정해지면 콤마 6이면 어떻게 해요? 뒤에 배울 거니까 참고로 보세요. 이게 0,6이에요. 0,6. 폭 안에 표면의 예서가 다 들어가면 되겠죠. 자, 그 다음 사각형 공차형이에요. 사각형 공차형이요. 이거 보시면은 공차형이 전부 플러스 마이너스로 가니까 공차형이 사각형으로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사각형의 이 모서리 부분에 있는 구멍 중에 힘이 뚫렸다. 얘는 거리 콤마 28인데 합격이에요. 근데 중심에서 더 가까운 콤마 23밖에 떨어지지 않은 이 구멍의 중심은 불합격이에요. 이건 불합격. 왜? 공차 영역이 사각형 영역으로 되어 있으니까. 불합리하죠? 근데 우리가 일반 제품들은 어떻게 해요? 원통은 전부 둥글잖아요. 그러니까 핀과 구멍 사이 여유분에 해당하는 동일한 공차를 허용하는 원통이어야 정상인데 공차형이 사각형이 되는 거예요. 플러스 마이너스 공차는 X 얼마, Y 얼마 이렇게 사각형 영역으로 만들어지잖아요. 공차형이. 불합리하다 이거죠. 이렇게 사각형을 감싸는 원의 지름으로 공차 영역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얘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그 부품의 형상하고 모양이 닮아 있잖아요. 그래서 기능에 맞춰서 공차형이 형성되는 거예요. 우리 저거 생각하면 되겠죠. 우리 그 양궁탁의 사람 보세요. 양궁탁의 표적을 보면은 전부 10점짜리, 9점짜리, 8점짜리 둥글게 되어 있잖아요. 중심에서 거리가 똑같아요. 이걸 만약에 사각형으로 하자 이러면 난리 나겠죠. 왜 그러냐면 모서리 부분은 공차형이 높고 그 다음에 이 변 쪽은 또 짧잖아요. 전부 원형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공차 영역도 원형으로 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원통 형상인 경우는. 공차의 누적, 아까 한번 설명드렸죠. 이 직렬 방식 공차의 누적이 생기가 첫 번째 구멍, 두 번째 구멍, 세 번째 구멍은 엄청 넓어지잖아요. 누적이 돼가지고. 공차의 누적은 어떻게? 부품 기능에 합격이 됐다는 부품이 기능에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차형의 고정 크기예요. X도 플러스 마이너스 0,2다. Y도 플러스 마이너스 0,2다. 공차형의 고정 크기 더 이상 커질 수는 없어요. 이 안에 벗어나면 무조건 불합격이에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구멍 지름이 가장 작게 나타났다. 이때는
공차형의 사각형이 맞아요. 근데 구멍이 좀 크게 가공되어 있어요. 공차 방면에 대해서. 그럼 어때요? 구멍 중심이 사각형을 벗어나서 좀 이동하더라도 조립에 지장을 주질 않아요. 조립이 되잖아요. 이 회색 부분은 축이라고 생각하세요. 상대 조립되는 축. 벗어나도 조립이 분명히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각형 공차형에서는 플러스 마이너스 공차형에서는 공차의 증가를 시킬 수가 없어요. 공차의 증가를. 시키게 하려면 어떻게 했어요? 이러한 조건 허용하려면 긴 메모를 도면에다가 써야 됩니다. 어떤 경우에 어떻게 공차를 넣을 수 있다. 이런 조건을 줘야 되겠죠. 이런 조건을 줘야 되고. 자, 여섯 번째는 치수의 정확한 시작점 정의가 없어요. 여기 보시면은 12 플러스 마이너스 0,1 이런 공차가 있는데, 그죠? 이런 공차가 있는데, 시작점 치수가 어딘지는 플러스 마이너스 공차에서는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면을 기준으로 했다. 벗어났어요. 불합격이요. 이면을 기준으로 했다. 공차 영향에 들어오잖아요. 그냥 알아서 하시오.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명확하게 지시가 도면이 되질 않는 거죠. 여기도 보시면은 60 플러스 마이너스 0,25인데 넓은 면을 기준하면 오케이. 좁은 면을 기준하면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 기준 면에 따라서 값이 달라지기 때문에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공차에서 이제 기하 공차 지시 방식으로 전환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도면에서 좀 불완전하고 모호한 치수 공차 지시는 어떻게 해요? 생산 및 검사 비용을 증가시키고 뭐 또는 사법 분쟁 시 막대한 위험 부담을 초래하게 되는 거예요. 도면의 해석 문제 가지고 야, 너는 불합격이다. 왜 불합격이냐? 도면에서 이렇게 해석도 되는데 그러면 사법 분쟁이 붙을 수가 있잖아요. 돈하고 관계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발주처가 패소하는 경우는 당연히 생기게 되겠죠. 그래서 명확하게 도면은 치수 공차가 정의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치수 공차 시시에서 이제 기하 공차 방식으로 전환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 플러스 마이너스 현재 많이 쓰고 있는 공차 방식의 단점을 극복하고 기업 내부 및 기업 간 커뮤니케이션을 혁신할 수가 있어요. 뭘 쓰게 되면 기하 공차를 쓰게 되면. 자, 이번 시간은 1교시는 이걸로 마치고 2교시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교시 마치겠습니다.